역시 초식부유학은 비결이 있구나. 약 2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54회 공인회계사 합격한 서장원입니다.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강명신이라고 합니다.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 시험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김경민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25살이고 수험 기간은 2년 반 정도, 학과는 경영학과를 전공했습니다. 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 증서랑 같이 기념품으로 지구본 시계를 증정을 해주십니다. 그때 이제 집에 가져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 프로필 사진이 그 시계로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아, 내가 무언가 효도를 했구나 라는 그런 뿌듯한 감정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학년을 마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전공 기초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의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쪽에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판단할 수 없을 수 있지만 2학년 되면 전공 필수 과목을 듣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과목을 듣게 되면 아, 내가 이쪽에 소질이 있구나 혹은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점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전공 필수 과목을 듣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년 마치고 바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에 대한 정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길게 봐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하면은 나이에 대한 어떤 조바심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단과반을 한두 과목 정도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법과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해하기 힘들고 또 처음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두 번째에 똑같은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그때 이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번쯤 강의를 수강한 이후에 종합반으로 들어가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각 잡고 제대로 수강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일단 전 고시원에서도 생활했는데 한 달에 고시원 50만 원 정도 그리고 생활비 한 50만 원 정도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교재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들었던 것 같으니까 한 1년에 1,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통학을 하면서 학교 고시반에서 공부를 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일단 고시원 같은 부대 비용은 들지 않았지만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들었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식사를 할 때 드는 비용과 커피값 그리고 인터넷 강의와 교재값 정도가 들어서 1년 정도로 생각하면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 정도가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 강의 듣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사실 식비 이런 건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강의료나 책값 이런 거 다 해서 합산을 해보니까 1차 시험 기준으로 한 1년에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도 진에 활발하게 스터디를 모집을 하는데 스터디도 문제풀이 스터디나 모의고사 스터디, 진도별 스터디처럼 각자 자신들의 니즈에 따라서 다양한 스터디가 활성화되어 있고 저도 2차 기간에 동차와 유예 기간 모두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시반에서 스터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차 생활 때까지 저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고시반에서 지원이 부실하다, 강의 지원비도 잘 안 준다 이러면 굳이 고시반 안에서 생활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시반 생활 패턴이 나하고 안 맞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꼭 고시반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점은 아니고 한 8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계획을 참 잘 짰다. 제가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게 엄청 엉덩이파도 아닌데 좋은 성적을 받았던 거는 계획을 정말 잘 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제 20점은 그런 계획을 100%는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한 80% 정도 실현한 것 같아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수험생활을 점수를 매겨보자면 6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 초시 생활을 공부할 때는 강의 의존성 공부를 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세법과 같이 양이 많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휘발성이 강해서 깜빡한 게 많았고 실제 시험도 꽈락 점수를 겨우 넘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시 이후에는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만약 초시 때부터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조금 더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60점 정도를 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60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단 뭐 여러 가지 계획 짜고 그랬었는데 사실 계획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일단 60점은 제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끈기 있게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기에 60점 정도를 줬고요. 역시 이 시험은 60점만 맞아도 합격이다 라는 의미에서 60점. 네, 저는 내적으로 이 3년간 공부를 해오면서 계속 계획을 세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계획을 하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미리 어떻게 해야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생겼고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그것이 좀 신체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합격생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텐데 이 시험에서 이번 연도에는 일단 마음 편하게 보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임하면은 그 시험은 무조건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서도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초시 때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합격선에 한참 못 미치는 되게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를 할 때 이번에 혹시 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했었는데 제 불안함을 없애주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험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끝내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지 붙을 수 있고 그런 마인드 없이 이번에는 편하게 봐야 되니까 놀기도 놀아야 되고 아니면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잠도 자야겠다. 그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시험장 분위기는 일단 되게 조용했고요. 쉬는 시간에는 뭐 다들 부족한 과목을 정말 진짜 짬내가지고 빠르게 한번 보거나 아니면 부족한 잠을 보충하려 그냥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밥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수능 시험장을 생각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맨 왼쪽에 있는 김경민 회계사의 미담을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분 같은 경우에는 초시로 무유학으로 1차를 패스한 상당히 이제 괴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예 기간 때 지켜봤는데 저분 근처의 자리의 온도가 다른 자리보다 높더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역시 초시 무유학은 그 비결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리프레시 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시험은 수능처럼 1년 만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라 짧아도 1년 반이고 길게는 2년 반 그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수험생 평균 연령대가 20대 중반 정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10대의 팔팔한 체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든 2차든 체력이라는 한 과목이 더 있는 것처럼 운동을 해서 체력 관리를 해야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운동하는 시간도 아깝다. 잘 그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 수험 기간 동안 딱히 뭐 격한 운동이나 그런 거를 최대한 피했었고요. 제 체력적으로 뭐 부족함이 느껴진다 하시는 분은 운동을 같이 병행하셔도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끊어줘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2주를 한번 안 쉬어보고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비효과적이고 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꼭 쉬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아직 그런 걸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잖아요. 부작용이 겁나지 않았나. 같이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오히려 제 지식이나 노하우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응원을 하는 게 금전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종합반, 단과반, 종합반.
현강, 인강, 인강, 독서실, 고시반, 도서관, 질이다, 양이다, 양이다,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 사회적 인식이다, 웃었다. 웃었다, 웃었다. 공인회계사 시험이란 양이 꽤 많다. 양이 일단은 정말 많은 시험이고 그 양을 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공인회계사 시험은 다 할 수 있다. 약간 머리가 좋은 분들은 뭐 1년 반 만에 붙기도 하고 이제 노력이 더 필요한 분들은 3년, 4년 더 길게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두 다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다면 모두 다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대 또는 30대 분들이 많이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불릴 수 있는 시기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비록 힘들고 또는 지치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끝까지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이게 합격하고 뒤돌아보면은 다 좋은 순간, 의미 있던 순간들이었더라고요. 네, 다들 열심히만 하시면은 언젠가는 합격에 도달하실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 파이팅!